오늘 시장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는 이슈 딥다이브 월요일 토마토 투자클럽 김진환 전문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먼저 첫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가능성 방산주 더 간다. 현지 시간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피격되면서 그 오른쪽 귀 쪽을 총으로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 이 피격을 시도했던 그 사람과 또 유세장에 있던 한 사람 2명의 사망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런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백악관으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워졌다라면서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죠. 김진환 전문가님, 방산주 더 갈까요? 호재 만발인 섹터가 우리 변압기 섹터 말고도 방산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게 LIG 넥스원인데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웨이브 일렉트로 왜 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LIG 넥스원이 이제 비궁이라고 이제 유도미사일 관련해서 이제 호재가 있습니다. 림팩 2024를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환태평양 이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궁이 이제 미국 참모총장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시험을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그 이슈도 좀 불거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LIG 넥슨이 가장 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유도미사일 체계를 이제 수출하는 여기 납품을 하는 회사가 웨이브 일렉트로입니다. 그래서 요 두 종목이 강세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저희 주말에 뉴스 저도 금요일 이제 장 마감한 다음부터 오늘 아침까지 뉴스 지금 3일 내내 뉴스 전부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사진 아실 겁니다. 피디님 띄워주실까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이제 귀에 총을 이제 맞고 이렇게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성조기를 이렇게 든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되게 모르겠습니다. 올해 어떤 사진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진이 돌면서 지금 트럼프 관련주가 오늘 엄청나게 강세입니다. 지금 우크라 이제 재건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우리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가상화폐 쪽을 이제 지지하니까 그쪽도 이제 상당히 강세이고 여기에 이제 또 이제 그 대북주까지 이제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 관련주가 이제 부각이 시장에 되겠다. 물론 이제 강한 어떤 이슈가 오늘 아마 제일 강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이쪽 섹터 이제 눌림이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지지율 관련한 보도가 나오면 트럼프 관련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정해진 겁니다, 오늘. 그 중에 지금 방산이 좀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오늘 LIG 넥슨 같은 경우에 비궁의 어떤 이슈까지 지금 같이 겹을 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 단일 수주 어떤 그런 리스크가 좀 루마니아까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수출 그런 이슈가 좀 번지면서 추가적인 어떤 수주 관련 어떤 그런 내용이 좀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상당히 좋고 지금 전부 그 LIG 넥슨뿐만 아니라 현대로템까지 지금 좀 전고 돌파하고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방산 쪽은 우리 대선도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이슈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토에다가 방위비 증액을 주문한 이력이 있고 이번에도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침공해도 그냥 놔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11월 달까지는 방산 계속 봐야 된다. 그 다음에 LIG 넥슨 같은 경우엔 이러면 비궁 이슈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이제 방위산업 진출 이슈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사우디의 천궁2 이제 추가 어떤 수주 이슈가 있고 제가 여러 프로에서 말씀드린 게 LIG 넥슨 같은 경우 이제 매년 앉아서 2031년까지 5천억씩 순수익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추가 수주 안 해도.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감이 좀 쌓여 있는 그런 종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방산 저는 아직까지 좋다고 봐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 가더니 이제는 또 LIG 넥슨이고 이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 어떤 총격 사건 때문에 미국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 70% 이상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식적으로 보면 아시죠? 이게 또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바이든 쪽도 또 이제 이제 부통령 쪽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트럼프 쪽에 너무 저희가 또 이제 몰입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 오늘 결국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방산이 트럼프 관련주로 지금 부각이 된다. 그런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볼 종목은 저는 풍산 정도 봅니다. 예, 풍산은 뭐 이제 연내 이제 구리 가격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실적도 뭐 사상 최대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시장 컨센서스도 부합할 걸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이 뭐 1176억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방산주 중에서는 제일 좀 덜 갔어요. 그리고 뭐 하나에어로나 뭐 LIG 넥슨이 이제 무기를 팔면 어디 거 포탄 쓰겠습니까? 풍산 거 쓰겠죠. 그래서 풍산 쪽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방산주 탑픽을 꼽아 주셨는데요. 김덕호 대표님 딱 2년 전에 7월 8일에 또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또 피격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요즘 참 우리가 사는 시대가 왜 이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높아졌다고 보시는지 방산주 계속 보실 생각이신지 의견 주시죠. 뭐 일각에서는 뭐 정치적인 뭐 자작극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이제 펜실베니아고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좀 이런 뭐 얘기들도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들은 다 논하고 제외하고 좀 말씀을 드린다 치더라도. 지금 미국 내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서로 간에 지금 이제 굉장히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원인도 결국 이제 미국 내에서의 경기를 어떻게 회복을 시킬 것이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중산층 및 서민층들에 대한 이제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 GDP가 사실은 뭐 3분의 2 이상은 소비로 운영이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 예산에서 뭐 실질적으로 뭘 만드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 소비 활동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나가게 함으로써 기업에서는 이 부분들이 연결 매출을 만들고 여기서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라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민주당 측에서의 역할인데, 반면에 이제 공화당이자 또 이제 또 기업인 출신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오히려 이게 무슨 말이냐, 차라리 이 세금을 갖다가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줘라 이런 입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지금 이제 경기가 꽤 오랫동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지금 이제 3년째가 되어가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난 2년 전분에 비하면은 많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율이 2년 전에 비하면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죠. 영레깅이 계속 꾸준하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에너지를 양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 뭐 이러다 보니까 원전주도 가고 그다음에 뭐 화석 에너지도 가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건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제 경기 자체에 대한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항상 이제 이런 경기가 위기가 왔을 때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좀 실언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도 뭐 치매가 우려된다. 뭐 펠로시 의장까지도 하원 의장까지도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고려를 이렇게 압박을 준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미국인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정치적 기조에서는 내가 뭐 혜택을 받고 있고 복지적인 부분들이 잘 되고 있고 여기 헬스케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 편승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좀 더 한 발 물러서 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들이 과연 오래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국은 다음 선택을 누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봤을 때는 이제 표가 또 양분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피습을 된 걸 빌미로 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뭐 러시아에서 이번에 이런 썰을 하나 풀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우크라이나 지원할 돈으로 니들 경찰이나 똑바로 뽑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조롱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대해서 빨리 종식을 해달라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 지원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거 우리가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분담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이 부담은 유럽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우리한테 분담금을 내던가 아니면 니들이 전쟁 막아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반협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취중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그랬었고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무기 상인이라고 별명이 붙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수출하러 다닌다는 뭐 타이틀이 붙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러면은 주목해야 될 거는, 아까 이제 전문가님께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림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은 미국이 이거 왜 방산 수출 한국만 가져가느냐, 왜 이번에는 유럽만 가져가는 부분들을 빌미를 반드시 지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산 쪽을 투자를 한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국 내 생산에서 조달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이제는 한계가 반드시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풍산, 뭐 하나그룹처럼 그러니까 현지에 대해서 이제 R&D 투자를 강하게 하는 기업일수록 오히려 이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중국 제품 만들면 한국산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 만들면 중국산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신다면은 오히려 EU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압박을 놓고 있는 견제도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탑픽으로 얘기해 주신 종목 가운데 겹치는 종목이 현대로템 풍산이고요. 또 엇갈리는 쪽은 LIG 넥스원과 하나그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탑픽을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 가보도록 하시죠. 실적주 3인방 삼양식품 대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실리콘2. 지난 1분기에 실적주의 면모를 보여줬던 세 기업을 좀 꼽아봤는데요. 김진한 전문가님, 실적주 3인방 다시 볼까요? 네. 오늘 뭐 당장은 뭐 물론 주식이 뭐 하루만 보면 안 되지만요. 뭐 지금 우선은 상승률로 봤을 때는 실리콘투는 좀 아침에 좀 초반에 강했습니다. 근데 HD 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 정도, 특히 삼양식품이 오늘 좀 강세인 모습인데 2분기 이제 뭐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이제 국내 이제 은행부터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할 건데 실적 시즌이 임박했기 때문에 실적주, 뭐 아무래도 수출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선반영해서 많이들 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세 종목이. 그래서 실리콘2 오늘 지금 3인방이 삼양식품, 현대일렉트릭, 실리콘2인데 우선은 뭐 삼양식품만 보겠습니다. 실적 보니까 2분기 연결 매출의 영업이익이 보니까 3,714억이 매출액이고 그다음에 921억 영업이익이 나올 건데 영업이익이 작년 전년 동기 대비 109%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의 그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실적대로 나오는가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부합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 얼마트 입점을 했죠. 요 이제 불당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제 5월엔 90% 초반 정도까지 이제 입점이 됐고요. 이제 연말 정도에 월마트 전 매장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매점, 대형 소매점에서 이제 뭐 판을 깔아주면은 뭐 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증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 말에 이제 밀양에 이 공장이 좀 생겨요.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뭐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 볶음면이 이게 계속해서 뭔가 이제 원툴 기업인데 이게 계속해서 인기가 갈 것인가 성장성에 대해서 뭐 의심하진 않는데 뭐 그래서 이 비빔면 같은 거 다 포기하고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아예 그냥 공장을 다 한쪽으로만 이제 뭐 지금 모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근데 뭐 당장 이 불닭볶음면의 어떤 인기가 뭐 시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BTS가 이제 먹어서 좀 인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류의 어떤 K-컬처도 좀 어느 부분 좀 영향을 좀 미친 거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나름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계속해서 어떤 매출 어떤 확대, 그 다음에 실적으로 이어질 어떤 기대감은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 좀 나쁘진 않을 걸로 보여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좀 저번에 그 7월 9일 날인가 그때 나와서 뭐 인터뷰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지금 목표가 2030년 이후 납기를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수주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감에 많이 쌓여 있는 섹터죠. 그래서 요거 최근 여태까지 보면 변압기가 지금 뭐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향후 빅데이터랑 인공지능 요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양 그런 이제 매출이 당연히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것도 대선하고 이어지죠. 대선에 보면 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건데 뭐 미국의 어떤 이 변압기 어떤 수 당연히 뭐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뭐 괜찮은 섹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2분기 영업이익 1,235억 원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올라가는 수치인데 여기도 컨센서스 정도 나올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대표가 직접 또 얘기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컨센서스 부합할 그런 sek터로 보여지고요. 여기도 지금 미국 공장 증설하고 있어요. 다 지금 증설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실리콘2까지 있는데 우선은 뭐 결론적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뽑았습니다. 네. 실리콘2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슈를 봐야 되니까 텔레그램도 많이 보는데 텔레그램에서 엄청나게 지난 주말간에 실리콘2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 가지고 올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인데, 성장성은 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플랫폼 기업으로 팔로를 개척했다는 점이 저는 아주 가장 크다고 봐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2분기 실적도 뭐 나름대로 부활할 걸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대표 일가가 좀 지분을 매도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7월 달에, 6월 말인가 7월 달에 매도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HD 현대일렉트릭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격을 한번 좀 더 높이는 그런 어떤 상승 추세가 한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김덕호 대표님은 실적주 3인방 가운데서 탑픽 있으실까요? 네, 저도 HD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좀 무난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앞서서 이제 전문가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북미 매출을 탄탄하게 잡고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생산하고 있는 라인은 밀양 공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조달한다는 부분들이 당연히 딜레이가 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기서 물량들을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라면이 왜 팔리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면, 김밥 이런 것들이 지금 왜 한국 음식이 잘 팔리냐? 일단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면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에서의 식품주가 왜 햄버거를 저소득층이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들이 식사 기능으로 끼니를 때우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되는 건데 그럼 현재 지금 금리가 높고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반응됐다고 한다면 금리를 낮춘다? 그 말은 물가가 싸졌기 때문에 다시 본래 먹던 음식들을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라면 시장 자체가 일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인기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농심처럼 북미의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R&D 투자 부분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국내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또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출 부분들이 미국의 역대 수출을 통해로 지금 이번에 영업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금리 격차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 부분들은 삼양식품에게는 긴 롱런 하는 데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년 뒤, 3년 뒤에는 반드시 해외 투자가 이미 착공돼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실리콘트도 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시총만 하더라도, 주가만 하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5배가 넘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상승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일단 근거는 있죠. 지난 3개분기 동안 매출이 1,000억 원 이상 달성을 하게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화장품의 주 원료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석유, 그러니까 원유 부분들에서의 가격 연동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영업 마진이 생산 단가가 좀 올라간 것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죠. 대신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가 2분기 실적 정도를 한번 검증을 하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0억 이상 계속 달성한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순이익 부분이 얼마나 마진이 남았느냐. 우리가 지금 역직구 쪽만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감이 좀 과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조금 조정 날 가능성은 우리가 실적 발표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섹터가 이제 앞으로 줄어든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면은 굳이 현대일렉트릭이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편승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가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리콘투와 마찬가지로 조금 지금 현재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좀 폭등 현상을 좀 많이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실적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발표 후에 조정세를 항상 이용해서 매수하시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3개 종목 중 굳이 골라봐라라고 하신다면은 현대일렉트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눌림목 조정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주 가운데서도 탑픽으로 꼽혔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체코 수주 발표 눈앞 원전주 매수냐 매도냐. 빠르면 17일 이번 주 발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30조 원 규모 그리고 워낙 오랜만에 이런 또 대규모 수주가 온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원전주 현재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김진환 전문가님. 네, 우선은 요거 관련해서 이슈가, 이 관련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AI 샘 올트먼이 이제 투자하는 회사죠. 오클로가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소형 원전 관련주죠. 요 종목도 급등이 나왔고요. 미장에서 금요일 날 이제 뉴스케일 파워 아시지 않습니까? SMR 관련 소형 원전 설계 관련 종목인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급등세입니다. 19% 올랐나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오픈AI 이제 샘 올트먼이 자기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뉴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이제 수혜주기도 하죠. 이 원전 섹터. 거기다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쓰겠다, 원전 안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원전 쪽도 좀 이제 풀어놨죠. 이제 좀 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원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대선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와요. 오늘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제가 이제 어떤 말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임박했으면 체코 수주 원 관련 17일인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다?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 생각하셔야 되고 된다를 하더라도 강하게 친 다음에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뭐 만약에 이번에 체코 원전 되면은 30조입니다. 이거 그럼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향후 15년 정도 저희 원전업계 먹어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뭐 좋게 보고 있고 체코가 잘 되면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영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ESS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도 있어요. 어떤 기업이냐?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겹테마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보신다면. 예. 그래서 지금 ESS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관련한 어떤 이슈도 있으면 테슬라가 지금 강력하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테슬라가 지금 올라간 이유가 테슬라 에너지 ESS의 매출이 증대돼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생각하신다면 잘 모르세요. 효성중공업이 ESS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효성중공업이 좀 많이 합니다. 세계 산업용 가스 1위 독일 린델그룹하고 합자회사 이제 세운 것이 효성 린데인데 요거 관련 이번 주 일정도 있어요. 그래서 효성중공업 정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5일선 매매하면 될까요? 네, 뭐 지금 우리 대표님하고 저 말씀 나눴는데 아까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이제 LS 일렉트릭도 오늘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변압기 이슈도가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봅니다. 저 내려도 저는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원전주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저도 전문가님 의견하고 좀 동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막차를 타서 뭔가 더 퍼포먼스를 띄우겠다라고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만약에 이슈가 발생되면은 당연히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손바뀜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저평가돼 있던 산업인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쪽으로 다시 이제 또 환기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무리하게 원전주를 뭐 뛰어가서 택시를 잡지 말자라는 의미로 뛰어가서 내가 버스 놓쳤으니까 뛰어가서 내가 택시 타서 저 버스 잡아야겠다 이런 행동을 하시지 마시자라는 의미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에너지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순환은 돌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뭐 2차전지 무조건 끝장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ESS 쪽 부분에서도 여전히 유용할 수 있는 것이 크고, 그러니까 IRA라는 이 세액공제법 자체에 대해서의 개정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 IRA로 이렇게 기생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IRA 법안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을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많고 있고 여기에 또 실적 부분들이 탄탄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원전 쪽보다는 뭐 오늘 같은 장 중에서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도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주와 원전주까지 계속 관심권에 두되 체코 원전 이벤트를 앞둔 무리한 매수는 피하자라는 것이 두 분의 전략이었고요. 또 김진환 전문가는 탑픽으로 겹테마를 갖고 있는 세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짚어주셨네요.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마켓 딥다이브의 마지막 코너 거인의 시선, 월요일 거인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